지금 그러면 왜 반등하느냐? 네. 지금 반등한 이유는 아까 그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합일점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선점하는 기업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초거대 기업으로 클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쯤에 메타버스랑 로봇 정도가 괜찮게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도 이제 곁다리에 가서 갈 것 같고. 근데 사실 인공지능도 좀 의문이 드는 게 아까 일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흑자를 보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챗 GPT 보면 되게 놀랍던데요. 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을 엄청나게 바꿔줄 만한 아직 수준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그런 건 있죠. 그게 이제 무서운 점이 앞으로 이제 그 전화 상담 인력을 다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휴먼 뭐라고 하던데 인간인데요. 네네. 가상인간인 거죠. 네네네. 버추얼 휴먼. 네, 버추얼 휴먼. 버추얼 휴먼에 이제 챗 GTP가 이제 탑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담 능력이 좋아지면서 그런 대체 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일상 같은데요, 느낌이. 네, 왜냐면은 지금 뭐 전화 오는 거 중에 한 3분의 1은 인공지능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받아보셨잖아요. 인공지능 안내. 예. 특히 금융권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사실 뭐 핵심적으로 정말 와닿는 거는 엔비디아가 좀 있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 인공지능의 이제 핵심적인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원탑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관련주로는. 그래요? 네네네. 그렇구나. 구글 안 되나요? 이제 구글은 경쟁자가 이제 또 많이 있잖아요.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뭐 메타도 있고. 그 구글이 연 이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네. 그게 챗 GPT만큼의 성능이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기대 심리가 높았다가 이게 떨어지니까 일단 발표를 하고 나서 뭐야 이거 뭐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이 R&D 투자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됐더라고요. 네, 구글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공지능에서 구글이 빨리빨리 잘 효과를 못 내나 보네요.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술도 기술이지만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속하게 발전된다라는 게 조금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말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넓어요. 의료도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누가 얼마나 잘 통합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잘했던 게 애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이 그걸 선도적으로 해낼지 아니면 메타가 그거를 선도적으로 해낼지 지금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아마존이 그걸 선도적으로 해낼지.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빅테크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게 많다고 보세요. 그럼요. 결국에는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합일점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선점하는 기업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거대 기업으로 클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데이터도 많잖아요. 중국에 뭐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13억 인구 데이터로 이제 치고 올라가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자꾸 찍어 누르는 것도 사실은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군대라고 하면 로봇 군대 이런 게 나오면 진짜 큰 위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부터 배터리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지금 중국을 제재를 하는 거는 이 인공지능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로봇의 2차 전지 아까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말씀하셨고 반도체 당연히 필요할 거고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하면은 딱 그거네요. 진짜 제재를 거하는 게. 또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귀결되는. 그러면 인공지능의 약간 탑픽은 엔비디아를 보시는 거예요? 일단 가장 빨리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려면 이제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빠르게
매출이 오를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 관련주들 중에서는. 네네. 인공지능 관련주에서 네. 국내 주식은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건 없으신가요? 국내 주식이요? 국내 주식으로 봤을 때 네이버죠. 네이버가 인공지능 쪽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엔비디아, 뭐 구글 같은 빅테크들도 네네. 좀 보시면 좋겠고 네네. 내부에서는 네이버 정도 네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 그 아까 반도체 얘기가 좀 나와서 네네. 진짜 지금 말씀해주신 메타버스, 로봇, 인공지능 뭐 이렇게 하면 네. 뭔가 다 반도체가 다 들어갈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좀 반도체 네. 업황 저번 시간에 나와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재고 소진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재고 소진이 되려면 2분기 정도는 지나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5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좀 반도체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시기적이나 아니면 데이터적으로 봐서도 메타버스, 특히 이제 네이버랑 아니면은 카카오가 최고점을 찍기 전에 먼저 갔던 게 반도체주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반도체가 먼저 간 다음에 네. 막 옛날에 그랬죠. 10만 전자 한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신고점을 찍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5월 이후부터 이제 반도체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쯤에는 플랫폼이나 메타버스, 인공지능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네. 5월로 잡으신 이유는 재고 부분? 네, 재고 부분 때문에. 그렇군요. 네.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마이너스 1조 7천억 나왔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이익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익은 조금 봤어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적자를 봤기 때문에 이 적자가 해소가 돼야 되겠죠. 네, 그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러면 왜 반등하느냐? 네. 지금 반등한 이유는 아까 그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네. 그런 거시 요소가 더 크게 그렇죠. 반영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삼성전자랑 네네. SK가 네네. 그래도 증시 이런 그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그 바닥에서도 좀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좀 당분간은 횡보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막 더 막 위로 올라가고 네네. 더 올라가기에는 재고 소진이 되고 뭔가 뭐 DDR5라든지 뭔가 이제 신기술이 접목돼서 매출이 늘어날 만한 상황이 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5월 지나서 네네. 이제 좀 반도체 주식에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한다 했을 네네네. 때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삼성전자가 나아요? SK하이닉스가 나아요? 이게 뭔가 주가 흐름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탄력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SK하이닉스가 오르면 더 오르고요. 내리면 더 내려가요.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SK하이닉스보다 그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쪽은 좀 괜찮거든요, 사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파운드리는. 그래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보다는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적자가 이렇게 심화되고 그다음에 좀 더 안 좋아졌던 이유는 중국에 있는 인텔 공장을 인수하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중국이 또 막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텔은 어떻게 보면은 잘 빠져나온 거죠. 네, 인텔은 중국 공장 다 던지고 SK한테 던지고 빠져나온 거니까 인텔은 어떻게 보면 잘 한 거고 SK 하이닉스가 그 인텔이 던진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네,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뭐 1조 7천억 적자 이런 것들은 잘 해결을 하겠죠. 해결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가 안 팔려서 적자가 난 게 아니고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다 보니까 적자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는 꾸준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웨어러블도 더 발전할 거고 여러 가지 로봇이나 뭐 특히 자율주행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제 그런 자동차 반도체도 지금 SK나 아니면은 삼성전자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는 줄지 않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다만 이 반도체가 가격이 지금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 그리고 재고가 해결되는 시점 그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네. 다른 부분도 괜찮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좋겠다. 네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네. 되게 자신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반도체 감산도 네. 안 한다고 하잖아요. 감산 안 하죠. 왜냐면 아직은 쥐꼬리만이라도 수익이 나오니까요. 다른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다 적자거든요. 그래서 감산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감산을 안 하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감산을 안 하면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감산을 안 해야지 떨어지죠. 삼성전자만 감산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네. 아, 네. 그래서 자기 진짜 1등이 그래서 그런 거군요. 1등의 이제 자신감이죠. 아, 그래서 다 죽어라 너네. 네, 너네 다 죽어봐라. 너네 다 죽여놓고 우리 좀 여유 생길 때 너네보다 먼저 치고 가겠다. 야, 네. 그렇구나. 왜냐면 초격차 전략이 그거예요. 남들 다 싹 죽여놓고 니네 돈 못 벌 때 우리 돈 그거 번 거 가지고 우리는 기술 투자하겠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 흐름만 볼 때는요. 네네. 한 2년 동안 이게 안 좋잖아요. 계속 네네.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네네. 펀더멘탈적으로는 네. 이게 재고 문제 해결되고 네. 사이클 다시 돌아오면 괜찮다고 보세요. 네, 괜찮을 거예요. 그럼.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뭐 진짜 정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터치하고 막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시장 흐름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은 뭐 전고점 탈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될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경기 침체라는 게 네. 갑자기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박스권은 이제 당분간 아직 재고 소진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좀 조정이나 박스권에 갇히겠지만은 그게 조금 이제 해결이 되면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좋아지느냐에 따라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느냐 뭐 그 수준이겠죠. 펀더멘털은 괜찮다. 근데 아까 좀 말씀해 주실 때 그 되게 비유가 너무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바이오 기업에 비유하셔서 네네네네. 삼상이 2차 전지고 네네네. 그다음에 성숙기에 들어가는 네네네. 이제 반도체다. 네. 삼상에 들어간 2차 전지는 정고점을 네. 돌파하는 기업들도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성장세도 네네네. 크고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은 조금 그리고 여윳돈이 있고 기다릴 네네. 수 있으면 네. 이런 때는 2차 전지에다가 더 비중을 싣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2차 전지가 가장 좋죠. 시중 비중이 가장 많아야 된다고 그 저는 삼상이면 생각이- 나쁜 것 같지도 않고요. 네네네. 적절한 포지션인 것 같고 네네. 일상 이상은 좀 부담되잖아요. 망할 수도 있고. 왜냐면 공장 증설 지금 하게 되면 거의 한 2025년 정도에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미국이나 뭐 유럽에 지금 막 공장 증설 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향후 2, 3년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네네.